CID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에보트에서 준비해 주셨고, 오늘 VP 트리 세라피 이제 어슈어런스 기능과 관련된 케이스 준비하였습니다. 해야 돼? 응. 언니 이거 틀어놓고 저희 회장님? 음소거 하겠습니다. 싱글 챔버 ICD를 가지고 있는 환자였고, 보시면은 이제 타키카디아 사이클랭스 400 정도, 레이트 150 정도로 타키카디아 온고잉 하고 있다가 샥이 들어가면서 이제 터미네이션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레이트가 악셀러레이션 되지 않았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샥이 켜지면서 테라피가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이 이유를 보기 위해서 파라미터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VT 원존 이제 150이었고 VP 존은 214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SVT 디스크리미네이션 타임아웃이 켜져 있어서 샥이 들어갔나 봤더니 그 기능도 꺼져 있었고, 파라미터에서 보시면 VP 세라피 어슈어런스라는 기능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 때문에 이제 샥이 들어갔는데, VP 세라피 어슈어런스는 갤런트 모델 이후부터 이제 탑재가 되어 있는 기능이고, 이 기능을 탑재하게 된 이제 배경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처음에 VT 존 170, VP 214로 이제 그 디바이스 회사에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2019년 HRS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어드밴스 트라이얼 같은 거를 보시면은 이제 이너프로프리에이트 샥을 예방하기 위해서 VT 이제 세라피 존이나 VP 세라피 존을 그 레이트를 점점 올리는 것이 좀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오히려 어프로프리에이트 샥이 딜레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러한 기능을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VP 세라피 어슈어런스는 이제 팝필드 센싱이 이제 언더 센싱일 경우를 확인을 해서 새로운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세라피가 추가적으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판단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그 니어필드와 팝필드를 같이 보는 시큐어 센스 기능이 켜져 있거나 패시브 상태일 때 VP 세라피 어슈어런스가 켜져 있으면은 이 기능이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디폴트 값이 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이제 그 팝필드 채널에서 언더 센싱을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보시면 이런 식으로 V센싱 이거는 잘 되고 있는 거고, 팝필드 채널에서 이렇게 읽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한 비트만 V센싱 하는 경우가 이제 언더센싱 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더센싱을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크라이테리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로우 앰플리튜드 카운터로 일정 볼티지를 넘기지 않으면은 이제 읽지 못하는 것인데, 이 원래 언더센싱 기준값이 픽스드 값은 이제 0.3mV로 이거는 디폴트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0.3에서 이제 0.6 사이일 때를 카운트를 해서 이게 이제 2개 이상일 때 로우 앰플리튜드 카운트로 지금 언더 센싱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 이 스트립을 이제 기준으로 보시면은 0.6 이상일 때는 센싱이 제대로 되고 있고, 지금 0.3에서 0.6 밀리볼트 사이여서 첫 번째로 이제 카운트를 했었고, 근데 다시 다음 비트가 0.6이 넘어서 리셋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0부터 여기서 다시 1부터 이제 카운트를 했고, 여기는 0.3 밑이라서 아예 보지를 못했고, 다시 0.3에서 0.6 사이의 비트가 나와서 이게 두 개째 될 때 언더 센싱을 그 로우 앰플리튜드 카운터 기준에 따라서 VPTA가 그 액티베이션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이제 포즈 카운터라고 해서 시그널 드롭 아웃을 보는 건데, V 센싱으로부터 2초 이내에 이제 다음 V 센싱이 없을 때 이거를 하나로 카운트를 하게 돼서 이 세라피 기능을 켜게 됩니다. 그리고 1mV 이상의 이제 그 V 센싱이 있을 때는 다시 리셋을 하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스트립을 보시면 이 처음에 이제 V 센싱이 있었고 2초 동안에 다 0.3mV 밑으로 센싱이 되지 않아서 여기서 이제 VP 테라피 어슈어런스가 액티베이션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켜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싱글 세라피 존으로 VP 세라피만 켜지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원래 세팅해 놓은 가장 낮은 그 사이클 랭스
기준으로 플러스 100ms를 이제 리미트로 읽게 되고 그 기준 그 맥시멀 값은 400ms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넘버 오브 인터벌 오브 디텍션이 그 12개였는데 6비트로 떨어지게 되고 에피소드 이후에 이제 7비트 더 확인, 원래 5비트까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사이너스로 돌아온 이후에 7비트까지 더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는 우리가 이제 VPIP 존 치료로 설정해 놨던 세라피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 이러한 그 팝필드에서 언더센싱을 인식을 하느냐, 이 네 가지 상황에서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모니터 존 안에서 이제 너무 빨리 에피소드가 끝나서 디텍션 이 상황에서 이제 계속 이때 이제 팝필드 채널의 언더센싱을 확인을 하게 되고, 보시면 요 채널이 팝필드 채널 언더센싱을 VPIP 세라피 어슈어런스에서 지금 보고 있는 채널인데, 여기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준 두 번째, 즉 퍼즈 카운터에 따라서 2초 안에 이제 1mV가 넘는 V센싱이 없었기 때문에 VPIP 세라피 어슈어런스가 켜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퍼스트 패스트 인터벌 에버리지 그 4비트 끝난 이후에 45사이클 동안 그 디바이스에서 이제 치료를 어떤 그 다이아그노시스를 내리지 못했을 때 얘가 다시 팝필드 채널을 확인을 해서 언더센싱이 있었나 없었나 확인을 하게 되고, 이 경우에도 앞에서처럼 퍼즈 카운터 기준에 따라서 그 세라피가 켜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리디텍션인데 이제 ATP와 같은 세라피가 들어간 다음에 6비트까지 다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기능이 켜져 있는 경우에는 같이 팝필드 채널을 또 확인을 함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렸던 로우 앰플리튜드나 이제 퍼즈 카운터 기준에 만족하는지 없는지를 보게 되고, 이 EGM에서는 퍼즈 카운터 기준에 따라서 세라피가 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피소드 끝난 이후에 15비트 동안에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에피소드 이제 인터로게이션을 한 거고, 샥이 이제 들어갔었고, 인터로게이션 해봤을 때 이제 언더센싱 이 디스크리미네이션 채널에서 이제 언더센싱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VPIP 세라피 어슈런스 켜져서 샥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켜져서 이제 세라피가 들어가게 되면 에피소드에 이런 식으로 VPIP 세라피 어슈어런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케이스에서는 싱글 챔버로서 이제 사실 SVT와 VT 감별이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샥이 들어간 케이스로 이 기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게 그 어떻게 해서 언더 센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 잘 기준이 두 가지인데 앰플리튜드가 낮거나 아니면은 그 포즈가 2초간 있을 때를 기준, 그거를 이제 언더센싱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언더 센싱이면은 그 센싱 앰플리튜드를 확 더 센시티비티하게 조절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조절한다는, 그러니까 이게 언더센싱이 있으면 이제 VPIP 세라피 존에 맞는 치료 기능을 키는 기능입니다, 교수님. VPIP 세라피 존의 치료 기능은 원래 처음부터 켜져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기준을 만족하는 게 아니어도, 그러니까 원래는 뭐 200비트 이상일 때 이제 그 기능이 켜져 있게 처음에 세팅을 해놨는데, 만약에 이제 기계가 팝필드 채널에 이제 언더 센싱을 읽게 되면은 이제 이 기능에 따라서 VPIP 세라피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파필드 채널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몸 안에 있는 그 일렉트로 EGM 안에서 측정을 하는데 거기가 VF가 생겨가지고 EGM이 너무 작아질까 봐 네네네. 파필드는 원래 니어필드랑 팝필드를 같이 보는데 이제 팝필드가 너무 언더 센싱이 나오는 경우에는 파필드가 언더 센싱이 나오면 예, 네. 니어필드는 그럼 제대로 나오고 원래 그 센스 시큐리티가 니어필드, 팝필드 두 개가 다 만족을 해야지 되는 건데 두 팝필드 채널이 언더 센싱일 때 이 언더 기능을 추가로 해. 니어필드는 제대로 나오고 네, 니어필드는 두 니어필드. 개가 있는데, 니어필드는 제대로 나오는데, 팝필드가 제대로 안 나왔을 때는 그냥 니어필드만 믿고 가겠다. 그 소리구나.
맞나? 응? 예, 교수님, 저 김한중입니다. 그래. 원래, 예, 원래, 예, 원래는 니어필드만 봤었는데, 파필드를 본 예, 이유가 니드 프로블럼 때문에 파필드를 같이 보는 거잖아. 맞지? 예, 리드 팁 부분에서 노이즈가 생겼을 경우에는 니어필드에서 노이즈가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노이즈가 생겼을 경우에는 파필드에다가만 노이즈가 보이게 될 텐데, 그 두 개가 동시에 부정맥으로 인지되지 않는 상황은 그 노이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계가 세라피를 홀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니어필드만 봤었는데, 그 네, 니드 프로블럼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파필드까지 네. 같이 보는 거잖아. 그래서 예, 그게 기존에 한번 추가가 됐었던 거고요. 이제 두 개를 같이 보는 거가 이제 디폴트가 요즘은 돼 있는데, 그렇게 네, 했더니 이게 그 파인 VF 때는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두 개를 다 맞춰야 되니까. 근데 이제 파인 VF가 있었을 때는 파필드 시그널이 줄어도 어느 정도 3.5 밀리볼트 이상은 나오는 건가 그러니까 아까 기준이 0.3이었고요. 0.3. 그거보다도 작게 나오는 시그널들 때문에 필요한 샥이 못 나가는 경우가 종종 생겨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 추가된 기능이 VFTA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초 동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초 동안 포즈가 있거나 또 뭐라고? 시그널 앰플리튜드가 0.6, 네. 응? 0.6보다 낮게 나올 때 카운터를 올려가지고요. 음. 그 몇 번 이런 상황이 있었다를 카운트해서 로우 앰플리튜드 같은 경우는 2번 이상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지금 필요한 세라피가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세라피를 바로 내보내겠다라고 기계가 생각을 하고 세라피를 내보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상황이면 결국은 옛날에 그 파필드 보는 기능을 꺼버리는 개념이 되다고 봐야겠네. 쉽게 예, 생각하. 그래서 요 기능이 한번 동작을 하게 되고 나면은 시큐어 센스라고 말씀드렸던 아까 두 개를 비교해서 둘 다 충족돼야지만 세라피가 나가는 그 기능이 패시브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아예 아주 옛날에 했던 세팅으로 가버리는 개념이겠구나. 오케이,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환자들이 있었어? 예, 아까 맨 처음에 1, 2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환자가 그 7월에 한번 에피소드가 있으셨던 환자분이셨는데요. 우리 병원 환자인가? 예, 예, 맞습니다. 음, 예, 요분은 VT존에 해당하는 에피소드로 쭉 지속이 되었는데도 그 샥이 차징되는 순간에도 인터벌은 398로 150을 살짝 넘어가는 레이트였는데도 VCB에 해당하는 세라피가 나갔었거든요. VPB에 해당되는 아하. 네네. 그러면은 VPB에 해당되는 그게 나간 이유는 이 VT 때 서페이스 이미지 그게 파필드가 작게 나오면서 VF로 바뀌어버렸다는 그런 개념인가? 세라피가? 예, 파필드 채널에서 센싱이 좀 로스가 나면서 퍼즈 카운터가 작동됐던 걸로 보이고요. 퍼즈 카운터로 인해서 그, 그 재밌네. 디텍션 레이트도 150까지 내려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150을 넘어가는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VP에 해당하는 세라피가 나갔었습니다. 나 이거 그 자기네 좀 재밌는 케이스 있으면 조금 나한테 좀 보내줘. 예, 알겠습니다. 요 환자분 그 저장해 놓은 PDF랑 같이 해가지고 교수님께 메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나 때 뭐 발표해달라 그래가지고 트러블 슈팅으로. 그러니까 예, 예. 말고 또 여러 개 재밌는 거 있으면 보내줘. 이거 이런 케이스는. 땡큐.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내 분명히 이런 문제 생길 것 같더라고. 그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생기면 문제가. 레피드 하트 페일러 트라이얼. 오케이. 예, 그 어, 저널 이건 나온 지 꽤 되지 않았니? 요번에 나온 건가? 요번에 나온 겁니다, 교수님. 이번에 나왔어. 오케이. 예, 그 요번에 자마에 나온 레피드 핫페일리어 클리니컬 트라이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년 차 박한진입니다. 일단 이게 하프페프랑 크로노트로피 인컴피턴스를 같이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이게 엑서사이즈 인톨런스를 유발을 하고 그래서 따라서 레이트 어댑티브 에이트리얼 페이싱이 이들 환자에서 엑서사이즈 캐패시티나 하펠리어 심텀 그리고 프로비엠피 같은 파라미터들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 를 랜더마이제이션 하여서 한 연구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레이트 어댑티브 에이트리얼 페이싱은
하기와 같은 아웃컴들을 개선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의 연구입니다. 간략하게 먼저 요약으로 말씀을 드렸고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프페프 환자분들은 엑서사이즈 인톨러런스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제 50% 이상의 하프페프 환자에서 크로노트로픽 인컴피턴스에 해당하는 진단 기준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레트로스펙티브 연구들에서 이제 하트레이트에 대한 네거티브 크로노트로픽 인컴피턴스를 이제 갖게 하는 약을 먹거나 할 경우에 엑서사이즈 톨러러빌리티가 떨어지고 이들 약을 만약에 DC를 하면은 이제 엑서사이즈 톨러런스가 증가한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 또한도 이제 포지티브인 연구들이 있고 네거티브인 연구들이 있고 컨트로버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이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크로노트로피 인컴피턴스랑 하프페프를 갖는 환자분들에게서 이제 하트레이트를 페이싱을 통해서 올려줄 경우에 엑서사이즈 캐퍼시티가 늘어날 수 있을지 investigator initiated randomized double blinded crossover trial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크로스오버 트라이얼이어서 이제 페이싱 온이랑 페이싱 오프 페이즈를 4주씩 갖게 되는데 이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스타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LV 이젝션 프랙션이 40보다 크고 그리고 사이너스 리듬이고 니아2 이상의 심텀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제 크로닉 인컴피턴스도 동반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220 빼기 에이지를 한 그 기대값의 0.8 그러니까 80%에 못 미치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기준 그대로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하프페프 환자분들이어서 이제 뭐 베타블로커와 같은 이제 레이트 컨트롤 약제 그러니까 하펠리어 약제지만 레이트를 낮출 수 있는 약제 또한 복용 중인 환자분들이 많았는데 이 트라이얼 같은 경우에는 3기 약제들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제 랜더마이제이션을 하였고 이제 특이하게는 이제 30명 정도로 이제 굉장히 적은 수의 RCT였습니다. 30명 모두를 이제 페이스메이커를 넣었고요. 여기 보시면 트라이얼 디자인이 있는데 32명을 이제 모집을 했고 이제 29명의 페이스메이커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15명이랑 14명을 페이싱 오프 그리고 페이싱 온 모드로 이제 랜더마이제이션을 하였고 이제 4주의 페이싱 오프 기간을 가진 뒤에 페이싱 오프 모드로 처음에 랜더마이제이션 하였던 군은 이제 페이싱 온으로 인터벤션 군으로 크로스오버 해서 이제부터 팔로우업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싱 온 모드로 랜더마이제이션 한 환자분들은 이제 4주간의 워시아웃 피리어드를 가진 이후에 페이싱 오프 인터벤션으로 크로스오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Atrial Adaptive Pacing에 대한 프로그래밍에 대한 간략한 정보도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일단 뭐 데일리 액티비티를 유지할 수 있는 threshold를 이제 적용을 하였고 이제 brisk walking 그러니까 가벼운 빠르게 걷는 정도에서는 110 이상 하트레이트를 유지할 수 있을 경우 할 수 있게끔 에이트리얼 페이싱을 하였고 이제 픽 엑서사이즈에서는 이전 과거의 맥시멈 하트레이트에 대한 기록들을 종합하여서 이제 개개인 각각에 대해서 아이티리얼 페이싱, 어댑티브 아이티리얼 페이싱 레이트와 프로그래밍을 진행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듯이 이제 옥시전 컨섬션이었는데 anaerobic threshold에서의 옥시전 컨섬션입니다. 이게 좀 이렇게 처음 보면 좀 개념이 복잡할 수 있는데 이제 픽 엑서사이즈에서의 옥시전 컨섬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전체 옥시전 컨섬션보다 이제 엑서사이즈 톨러런스를 더 잘 대변하고 서브 맥시멀 엑서사이즈에서도 그러니까 환자가 서브 맥시멀하게 엑서사이즈를 한 경우에도 어느 정도 엑서사이즈 캐패시티를 반영할 수 있는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세컨더리 아웃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픽 옥시전 컨섬션,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종류의 연구에서 보는 파라미터인 픽 옥시전 컨섬션을 세컨더리 아웃컴으로 하였고, 여기 보시면은 칸사스 시티 카디오메이오패시 퀘스처너라고 하여서 이제 핫펠리어를 포함한 데일리 액티비티에서의 심텀 스코어에 해당하는 값, 그리고 프로비엠피를 아웃컴으로 모두 고려하였습니다. 일단 29명이 총 랜더마이제이션이 되었고, 이제 페이싱을 한 군과 이제 레이트 아답티브 페이싱을 한 군과 하지 않은 군, 이렇게 15명, 14명으로 나뉘었고, 이제 하트레이트 리졸브, 그러니까 크로노트로픽 인컴펜티스의 분율에 해당하는 값은 페이싱 오프군에서 0.49, 이제 0.43, 페이싱 온군에서 해당을 하였고, 베타 블로커는 페이싱 온군에서 좀 더 많이 먹고 있었습니다. 일단 페이싱 오프를 한 사람들에서는 저희 맥시멈 하트레이트와 이제 anaerobic threshold에서의 옥시전 컨섬션이 이제 비례하는 그런 그런 트렌드를 보였는데, 좀 피겨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페이싱을 하지 않은 군에서는 이제 맥시멈 하트레이트가 오를수록 이제 픽 오토 컨섬션이 증가하는 양상이었고, 픽 엑서사이즈와 서브 맥시멀 엑서사이즈에서 모두 페이싱 온군에서는 이제 레이트 어댑티브 페이싱을 하니까 당연히 하트레이트가 유의하게 페이싱 오프군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레스팅 스테이터스에서는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테이블이 이제 메인 아웃컴인데, 이제 페이싱 오프한 군과 페이싱 온 레이트 어댑티브 페이싱을 한 군에서 이제 anaerobic threshold에서의 O2 컨섬션은 10.4, 10.7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비율은 0.46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픽 엑서사이즈 O2 컨섬션 같은 경우에도 16.5, 16.8, 0.27 p-밸류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NT-proBNP랑 제 심텀 스코어 또한 p-밸류 0.53에 p-밸류 0.86으로 유의하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제 레이트 어댑티브 페이싱을 하니까 페이싱 온군에서 픽 하트레이트는 123 정도로 더 유의하게 높았고, 그러면 카디악 아웃풋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면 이제 카디악 아웃풋은 제 양곳에서 또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밸류 0.14이고요. 그래서 레이트가 높아졌는데 카디악 아웃풋은 그대로니까 스트로크 볼륨은 페이싱 온군에서 더 작아졌다 라고 이제 기대를 할 수 있고, 실제로도 픽 엑서사이즈 스트로크 볼륨 같은 경우에는 페이싱 온군에서 이제 더 뉴메리컬하게 작고 p-밸류도 0.02로 유의하게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테이션과 관련된 컴플리케이션은 약 6개니까 한 20% 정도에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피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환자분들이 크로스오버 디자인이니까 페이싱 오프 한 기관이 있고 페이싱 온 한 기관이 있는데, 이제 그 둘 사이에 이제 옥시전 컨섬션, anaerobic threshold, 그리고 픽 옥시전 컨섬션, 그리고 심텀 스코어 모두를 이렇게 찍어서 표시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옥시전 페이싱 온에서 이 값이면 페이싱 오프에서는 이 값이었다 라는 것으로 이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페이싱 오프를 처음에 하든 페이싱 온을 처음에 하든 이제 결국에는 페이싱을 했을 때 이제 임프루브 되는 것과 이제 임프루브 되지 않는 것 또한 이렇게 좀 베리에이션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p-밸류가 유의하지 않게 나온 것으로 이제 저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옥시전 컨섬션이랑 심프텀 스코어 또한 비슷한 양상입니다. 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크로노트로픽 인컴피턴스를 갖는 하프페프 환자에서
이제 페이스메이커를 넣고 레이트 어댑티브 에이트리얼 페이싱을 해줄 경우에 이제 심텀 스코어나 픽 옥시전 컨섬션은 유의하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엑서사이즈를 할 때 이제 픽 하트레이트는 증가를 하는데 데이터가 보여주다시피 카디악 아웃풋은 그대로이고 하트레이트가 증가한 반면에 스트로크 볼륨은 감소하기 때문 이라고 이제 저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고, 스트로크 볼륨이 감소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트레이트가 증가하면서 칼슘에 대한 메타볼리즘, 이 하트레이트 증가와 더불어서 이제 같이 증가하는 반면에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제 카디악 컨트랙틸리티는 감소하여서 이제 스트로크 볼륨이 감소하였다. 혹은 레이트가 빨라지면서 다이스톨 힐링이 되지 않아서 스트로크 볼륨이 감소하였다 등과 같은 논리를 펼치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설명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는 크로노트로피 인컴피턴스랑 하프페프를 갖는 환자에서 레이드 어댑티브 페이싱을 이제 위크 에비던스로 이제 고려할 수 있다 정도로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본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그와 같은 환자들에서 이제 레이드 어댑티브 페이싱을 위한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테이션은 큰 이득이 없을 것 같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내가 화면 공유해서 이제 전을 보여줄게. 그 예. 전을 여기 뭐냐. 네, 전을 보냈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금년 한 3월 정도에 두 개 다 나온 거거든. 이게 레피드하고 마이페이스 스터디인데, 이 마이페이스 스터디도 비슷하게 그 하프페프에서 이제 액셀러레이티드 페이싱 한 거거든. 결론적으로는 좋다는 거야, 여기는. 똑같은데 세팅이 여기 보면 여기 그 액티비티가 올라가 있잖아. 환자 액티비티가. 네. EMP도 줄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도 좋아지고. 음, 여기는 다 좋아졌다는 거야. N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아직 답은 없고, 나도 그래서 요거 두 개 스터디 보고 이게 뭐 하프페프에서 이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깜짝 놀랐는데, 이전에 이 논문들 뒤에 뒤지다 보면 이 잘 자란 논문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이거 아마 미네소타 대학일 거야. 여기에 보면은 할아버지가 하나 있는데 그냥 요거에 미쳐가지고 요거만 막 하는 할아버지가 있더라고. 보기에 할아버지처럼. 그 내가 옛날에 온디맨드 이야기했잖아. 예. 기억나지? 여기서 온디맨드 가서 한번 보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여기 보면은 언제 나오냐? 마이 페이스 언제였냐? 여기 있네. 여기 보이지? 어? 네. 요거 한참 전에 나왔던 주제야. 금년 초에. 그러니까 나는 금년 초에 이 저널들 다 봤어. 이 할아버지들이 지금, 그러니까 저기 뭐냐, 내가 계속 니네한테 여기 들어가서 보라는 게 여기 직접 쓴 사람들이 나온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걸 다 한 거야. 지금 그 박한진 선생 발표 잘했지만 박한진 선생보다 더 대가가 발표하면 좋겠지. 직접 저자들이 발표하는 거야, 여기는. 응? 직접. 이 지금 한 사람들이 나와서 다 발표하는 거야. 그리고 무려 40분 동안 이거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다 이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나면 들어가서 한번 봐봐. 한번 보고 나면 이 지금 현재 이 주제에 대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 나 그래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나는 이게 하프페프에서 HL 페이싱 해가지고 이걸 고친다고 생각하는 이런 황당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특히 이 사람 여기 뭐 벌몬트 메디컬 유니버시티 이 사람은 그냥 이 분야에 거의 뭐 몇십 년 동안 지금 이거를 하고 있더라고. 페이싱을 하면서. 그래. 감사합니다. 자, 직원 간담회 합시다, 이제. 예, 업체 나가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성화 선생님 있나, 지금? 네.
아, 최승환 선생님 자기가